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요즘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네, 인도네시아, 태국 덥죠? 네, 서울은 어떨까요? 네, 서울은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하고 낮하고 날씨가 아주 달라요. 네, 어,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과 낮의 날씨 차이가 아주 커요. 네,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 아주 쉬운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짧은 팔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짧은 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날씨예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스웨터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이제는 짧은 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네, 10월은 가을인데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있죠. 네, 그 계절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휴일, 그렇죠. 네, 또 방학,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도 있습니다. 네, 명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특별한 날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의 명절과 풍속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명절과 관련해서 오늘은 한국의 주요 명절은 어떤 명절이 있는지 알아보고 명절 중에 대표적인 2개의 명절, 설과 그리고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과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네, 설과 추석의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 또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명절 증후군, 네, 어떤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명절 어떤 것이고 한국의 주요 명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한 단락씩 읽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어디에서 끊어 읽으면 좋은지 여러분 그 자료에 표시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 한국의 주요 명절.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절은 기념일을 말하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명절은 보통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라 오래전부터 명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수가 매우 많은데 그중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을 한국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식은 음력 4월 6일인데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이것을 성묘라고 합니다. 우선 겨울 동안 자란 풀을 깎고 주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조상께 음식과 술을 드리며 절을 합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이날에는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빕니다. 옛날 사람들은 단오날 추운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목욕이나 그네 타기, 씨름 등의 바깥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한국인에게 단오는 전통적인 명절로서의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가을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날로 중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달이 가장 큰 날로 세상이 가장 밝은 날이 온 것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한국의 명절은 대부분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국의 주요 명절은 어떤 날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절이 어떤 날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명절은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명절은 그렇습니다. 명절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또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념일. 기념일은 잊어버리지 않고 해마다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하죠. 네, 기념일 어떤 또 기념일이 있을까요? 생일, 맞아요. 생일 같은 것이 있죠.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한 날? 네,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결혼 기념일, 이런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명절은 기념일인데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말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날인데 한국의 명절은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당연히 종류가 아주 많죠. 근데 여러분 나라에도 1년 중에 명절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태국의 명절도 여러 개가 있고, 인도네시아의 명절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여러 개의 명절 중에 대표적인 명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 한식, 단오, 추석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명절 중에 대표적인 네 개의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네 개이기 때문에 무슨 명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1, 2, 3, 4.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대 명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 중에 3개만 이야기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여기가
4대 명절이 아니고 3개라면 1, 2, 3. 그렇죠. 3대 명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만약에 5개의 대표적인 명절을 이야기한다면 네, 1, 2, 3, 4, 5. 그러니까 5대 명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자, 잘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문장들을 우리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종류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이라고 하면, 네,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종류. 네, 지금 명절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은 기념일을 말하는데, 네, 명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명절은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이 A는 네, B를 네,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무엇을 말하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다, 의미한다, 네, 모두 같은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이 말하다, 의미하다 말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네, 가리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명절은 기념일을 말합니다. 명절은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명절은 기념일을 가리킵니다. 네, 모두 비슷한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명절은 기념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말은 기념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념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기념일 중에 이제 어떤 기념일이냐 하면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의미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 말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날을 가리킵니다. 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념일 중에 아주 전통적인 날, 네, 그런 날은 명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보통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즐거움을 나눠요. 네. 나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나누다. 나누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식 중에 우리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 먹는 게 있어요. 피자 같은 거. 네. 여러분 피자를 먹을 때 피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지금 예쁘지 않은데. 그러면 피자를 네, 먹을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네, 나눠서 먹죠? 네. 이것도 나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피자를 나눴어요. 지금 조각으로 나눴죠? 몇 조각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피자를 8 조각으로 나눴어요. 네.
그런데 나누다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누다인데요. 즐거움을 나누다라고 하면 즐거움은 모양이 없죠. 이렇게 피자는 모양이 있어서 우리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즐거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다. 그럼 이 나누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은 네, 다른 사람과 함께 네, 이런 의미입니다. 즐거움을 나누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움을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뭐 즐거움,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즐거움 말고. 즐거운 거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슬픔, 그렇죠. 슬픔. 또, 아파. 마음이 아파요. 아픔. 네, 네, 네. 또 즐거운 것처럼 좋은 것도 있어요. 행복. 네,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을 나누다라는 말로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고, 네. 어, 슬픔, 또, 기쁨, 아픔을, 이런 것을, 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네, 이렇게, 아픔을 나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슬픔을 나누다, 기쁨을 나누다, 아픔을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자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슬픈 마음을 함께 하는 것, 함께 슬퍼하는 것, 기쁨을 나누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것, 아픔을 나누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마음을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명절은 보통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명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가족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여요. 네, 그래서 뭐 해요?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네, 놀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게임 같은 거예요. 놀 수 있는 것, 네, 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이 명절에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명절이 같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네, 태국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명절은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다. 수가 많다는 말은 네, 종류가 많다,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죠. 수가 많다,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수가 많다. 네, 여러 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설,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네 가지는 네, 뭐라고요? 네,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4대 명절이니까 대표적인 4개의 명절이에요. 4대 명절 그러면 네, 대표적인 4개의 명절이에요. 대표적인 3개의 명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대 명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3대 명절,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명절 많이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의 3대 명절은, 입니다. 자, 태국의 3대 명절은, 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한국의 4대 명절,
설, 한식, 단오, 추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설을 소개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단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추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설. 설이라는 명절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네, 음력. 여러분 나라에서도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날짜 계산을 할 때, 네, 달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달의 질서, 네, 달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음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이 10월 12일이죠. 네,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는 것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력.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날짜 계산을 할 때는 모두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명절을 계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을 때도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일을 기념할 때 음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력과 양력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설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설은 어떤 날이에요? 네,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요. 맞이하다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네, 무엇이 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맞이하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였을 때 저녁에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집 앞에 가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어요? 네, 좋은 자녀들이었네요. 네, 그때는 아버지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이하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을 맞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배웅한다고 이야기해요. 네, 손님이 집에 왔다가 갈 때 여러분 그 집 앞에 가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손님을 배웅했다, 손님을 배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이하다, 배웅하다 서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한식. 한식은 언제예요? 한식은 역시 음력으로 계산하는데 한식은 음력 4월 6일인데 뭐 하는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조상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상은 지금 살아있는 분은 아닌데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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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살아있던 나의 윗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조상 위에 나보다 옛날에 오래 살던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아래 네, 내 뒤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상과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것은 후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상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네,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후손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뒷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후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분은 여러분의 조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조상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 한식이라는 날은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뭘 할까요? 네, 지금 여기에 사진 보는 것처럼 이게 조상의 묘예요. 묘. 네,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땅에 묻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 묻는 방법으로 네, 많이 조상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묘라고 하는데요. 네, 묘, 이것을 묘라고 해요. 네, 묘. 그래서 이렇게 묘를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 이날은, 한식날은 꼭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이렇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변을, 묘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네, 성묘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한식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한식날은 성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묘를 찾아가서 겨울 동안 자란 풀, 이런 풀들을 깎아줘요. 네, 깎아주고 주변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음식을 차려두고 네, 또 술도 준비합니다. 음식과 술을 준비해서 이렇게 조상의 묘 앞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네, 조상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절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을 해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을 절을 하다 또는 짧게 하면 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한식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절이에요. 단오인데요. 자, 단오는 네, 음력 5월 5일을 단오라고 합니다. 네, 이날은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날이에요. 네, 풍년이라는 말은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아주 많은 해를 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한국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네, 농사를 짓는 그런 네, 나라였죠. 네,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원은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풍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년은 그 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언가 먹을 것이 아주 많은 해를 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도 있죠.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요. 네, 그런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그런 해는 반대로 네, 네,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 네, 흉년이 들면 정말 곤란하겠죠. 네, 흉년, 풍년, 흉년. 서로 반대예요, 여러분. 풍년, 흉년. 네, 사람들은 풍년을 원할까요? 흉년을 원할까요? 네, 네,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풍년을 바라죠. 네, 그래서 이 단오 때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네, 소원은 가장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원을 빌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을 소원을 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 빕니다는 네, 원래는 이렇게 빌다예요. 리을이 있습니다. 빌다. 비는 것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꼭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빌다, 소원을 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도 쉽게 소원을 빌죠. 네, 절에 가거나 네, 사원에 가서 여러분 소원을 빌 거예요. 네, 이 단오 때 사람들은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단오날, 이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네, 이 그림에 이 사람들을 봐주세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죠. 지금 이 여자들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 여자들을 봐주세요. 네, 여기 이 사람들. 네, 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네, 위에 옷을 벗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욕. 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집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날이 추우니까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오가 되면 음력 5월 5일이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6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따뜻하겠죠? 네, 따뜻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네, 강이나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오날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렇게 네, 그네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씨름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모두 다 집 밖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집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노는 것, 네, 그것을 바깥놀이라고 이야기해요. 바깥, 집 밖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집 밖에 나와서 노는 것을 바깥놀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유치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네, 이렇게 마당이나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바깥놀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바깥놀이는 건물 안, 방 안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을 바깥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 모두 다 과거의 한국 사람들이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단오에 무엇을 할까요? 네, 요즘은 목욕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씨름보다도 네, 다양한 놀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단오라는 명절은 현대 한국인에게는 네, 그냥 전통적인 명절이지 요즘 한국 사람들 생활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 네, 아닙니다. 그래서 단오는 요즘 현대 한국인에게 전통적인 명절로서의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오는 뭐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명절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네, 가을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날이에요. 네, 음력 8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9월입니다. 9월부터는 이제 가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일이니까 15일, 한 달이 30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15일이면 한 달의 가운데예요. 네, 가운데. 그런데 한가운데라고 하면 가장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중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8월 15일, 8월이 가을이니까 가을에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날이에요.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날. 네, 자, 이 가리키다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네, 무엇을 가리킨다,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꿔서도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추석이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는 바꿔 써도 됩니다. 중, 가운데, 추, 가을, 절, 시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을의 가운데 있는 시즌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뒤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날은 달이 가장 큰 날로 가장 커요. 네, 그래서 달이 가장 동그랗고 크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달이 가장 크니까 어떻겠어요? 가장 밝은 날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명절을 지금 소개했는데요. 네, 한국의 명절은 대부분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풍년을 기원한다는 말은 기원은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네, 를 기원하다. 네, 이 기원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풍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기원합니다 라는 말은 약간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하고 뭐뭐 하기 바랍니다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은 대부분 풍년을 바라고 그 다음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도 명절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담겨 있다는 말은 들어 있다는 말이죠. 담다라는 말이 그릇에 넣다라는 의미이니까요. 네, 그래서 담겨 있다는 말은 들어 있다. 네, 그래서 명절에 네, 어떤 마음이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네,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에 어떤 명절이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4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2개의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날 한국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날 한국 사람들이 지켜서 하는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역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쉬는지 잘 표시하면서 들어보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제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자, 이 한국의 설. 한국의 최대 명절은 설입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로 새해의 첫날을 말하는데 설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설날이 한국인의 최대 명절로 여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설날 아침에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날 지내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고기와 나물, 과일 등 매우 다양한 음식이 올라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하고 정성껏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상님의 영혼이 찾아와 그 음식을 잘 먹고 가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례상 준비에 비용이 많이 들고 차례가 형식으로만 남아 그 의미가 변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라 와 같은 덕담과 함께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나이든 윗어른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반대로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인사를 나눈 후에는 새해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말할 만큼 설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다양한 놀이를 함께 즐깁니다. 전통적으로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했는데 윷놀이는 요즘도 많은 가정에서 즐기는 전통놀이입니다. 네, 자, 한국의 설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나라도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죠? 네, 여러분 나라에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명절은 뭐라고 해요? 네, 그 날을 한국에서는 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길게 설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설이 왔다, 설날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발음은 여러분 좀 조심해서 읽어주세요. 네, 설날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설날 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설날, 설날. 자, 따라해 볼까요? 설날, 설날. 그래요. 리을 받침하고 니은이 만나서 뒤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발음만 이렇게 합니다. 설, 날, 설날. 네, 이런 단어들이 또 있죠, 여러분. 네, 한국에 옛날에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네, 지금 호텔 이름도 이 호텔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네, 신라 이렇게 쓰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니은 소리하고 리을 소리가 만났죠? 네,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이렇게 읽어야 해요. 신라, 신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의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언제부터 설날이 한국인의 최대 명절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최대 명절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명절이에요. 최가 가장, 대는 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최대 그럼 가장 큰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네, 가장 큰. 그래서 최대 명절 그럼 가장 큰 명절을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로 가장 작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작다. 네, 최는 가장, 소가 작다 이니까요. 네, 최대 반대는 최소가 됩니다. 최대, 최소, 소가 작다, 대 크다. 그래서 가장 작은 최소, 가장 큰 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소 명절은 없어요. 네, 최소 명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최대 명절, 가장 큰 명절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확실해요. 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분명해요. 확실해요. 네, 두 개는 함께 바꿔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설날 아침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설날 아침에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입니다.
네, 가족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동생, 형,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위,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의 남편, 부인, 자기들의 아이, 네, 가족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머니의 동생의 가족,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네, 나의 부모님의 형제? 이런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모입니다. 네, 어디에 모일까요? 누구 집에 모일까요? 네, 가장 큰 사람 집에 모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네, 나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첫 번째 가족, 큰아버지, 큰어머니, 네, 이런 집에 모이게 되겠죠? 네, 거기 모여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네, 제사는 뭘까요? 네, 제사는 바로 이런 건데요. 네, 네, 조상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날 제사를 지낼 때는 그것을 차례를 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를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을 명절에 지내는 것은 네, 이렇게 지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 두 개 모두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상. 상 위에 음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명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상은 차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한 상이에요. 자, 차례상에는 밥 있고, 네, 여기 밥이 있죠, 여러분. 네, 밥 있고, 그 다음 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선 같은 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여기 지금 닭고기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물이 있습니다. 나물은 야채를 볶아서, 또는 익혀서 만든 반찬들을 나물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 네. 또 과일. 네, 여기 배, 사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배, 사과, 이건 뭘까요? 감 같아 보이는데, 네. 감 또는 귤 같은 것처럼 보여요. 네, 이런 과일 등 매우 다양한 음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어디에 올라가요? 상에 올라가다. 상에 올라가는 거죠. 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에, 명절을 앞에 두고니까 무엇을 앞두고라고 하면 어떤 때 전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전에 공부해야 해요.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나는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여기에 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라고 하면 그 전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명절 전에 차례상에 오를, 네, 상에 올리다. 그러니까 올라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요. 재료를 구하다, 그럼 재료를 찾아요. 네, 어디에서 재료를 구할까요? 네,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재료를 찾겠죠? 네, 그래서 재료를 구하다라고 하면 네, 이것은 네, 찾다 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찾고, 네, 구하고, 정성껏, 네, 마음을 모두 다해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여기 준비한 음식을, 네, 조상님께서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님은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상님이 직접 오지는 않고 영혼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 말고 몸 안에 들어있는 네, 네, 혼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잘 먹고 가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음식을 좋은 재료를 찾아서 마음을 다해서 요리를 하죠. 네, 여러분 나라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비용이 들다. 이 비용은 돈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비용이 든다는 말은 비용이 들다는 말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비용이 들어요.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죠. 네, 또 이 차례가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의미가 사라지고 네, 형식만 남아서 의미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또는 할 수 있으면 네,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네, 차례를 간단하게 지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차례를 지냅니다. 지내고 나면 네, 끝났어요. 이제 차례가 끝났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인사를 하고 이 사람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양쪽에서 인사하는 것을 서로 인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엇을 하다 그러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하는 것을 서로 무엇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뒤에는 동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친구하고 저 친구 예를 들면 영희는 철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철수도 영희를 좋아해요. 그러면 영희와 철수는 네, 서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영희와 철수는 서로 좋아한다. 그럼 영희도 철수를 좋아하고 철수도 영희를 좋아해요. 그러면 서로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자, 어떻게 인사를 나누는지 볼까요? 네, 아랫사람과 윗 어른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나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 즉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아랫사람. 나이가 아래에 있는 사람. 웃어른은 나이가 더 많은 위에 사람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웃어른께 이렇게 말하면서 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세배를 드립니다. 네, 세배를 드리다는 말은 절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새해에 절을 하는 것을 세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이제 세배를 하죠. 그러면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것을 덕담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어떤 덕담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겠죠. 어린아이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고. 만약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줄까요? 덕담을? 네, 좋은 회사에 취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귀에 좋은 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덕담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덕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줍니다. 쓸 수 있는 돈, 그것을 용돈이라고 하죠. 네,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이 성인인 경우, 성인은 어른을 이야기하죠. 네, 성인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만 20세를 넘은 어른인 경우에는 나이든 어른께, 나이가 많은 어른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반대로 네, 어린 아랫사람이 윗어른께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네, 세배를 드리면서 용돈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돈을 드리고 네, 친구 만날 때 커피 사 드세요. 네, 이러면서 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눈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음식을 먹습니다. 새해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새해 음식이라고 해요. 새해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새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텐데 그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떡국이에요. 네. 여러분 나라에서도 새해에 꼭 먹는 음식이 있나요? 네, 어떤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설날 꼭 먹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떡을 넣어서 끓인 국이에요. 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바로 떡국입니다. 네,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다양한 놀이를 함께 즐깁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놀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윷놀이, 네, 여러분 윷놀이 알아요? 네, 4개의 나무 조각을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떨어뜨리는 그런 놀이죠. 네, 윷놀이. 또 널뛰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날리기. 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을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이런 민속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민속놀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널뛰기나 연날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윷놀이는 요즘도 많은 가정에서 즐기는 전통 놀이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전통 놀이가 있죠? 네, 옛날부터 해오던 놀이, 요즘도 즐기는 전통 놀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윷놀이는 네, 요즘도 즐기는 전통 놀이입니다.